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장의 짜임과 관련된 개관 수업을 하면서 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혼문장이란 게 있고 그 관계가 두 번 이상이 나오는 겹문장이란 게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다시 그 겹문장 안에는 형태에 따라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란 게 있고 자, 또 하나는 이어진 문장이란 게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개관 수업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겹문장 중에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을 중심으로 이제 그 합의 부류까지 하나하나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을 우리가 이미지로도 한번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이 정의를 잠깐 한번 보고 가면 아는 문장이란 게 자, 한 문장이 그 속에 다른 문장을 하나의 성분으로 안아서 자, 겹문장을 이룰 때 우린 그걸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자, 어떠한 문장을 자신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문장, 그것을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그럼 역으로 어떤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이 문장은 안긴 문장이라고 한다. 자, 상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안긴 문장도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종류가 있어. 우리가 명사절, 그 다음에 관형절, 그 다음에 부사절, 그 다음에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있는데 자, 오늘은 일단 명사절을 중심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명사절에 관련된 설명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자, 지금 화면에 내가 지금 예문을 몇 개 써놨는데 자, 명사절을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주로 명사가 놓이는 자리, 자, 그래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주로 많이 쓰이고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명사가 놓을 수 있는 어떤 보어라든가 부사어 자리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자, 근데 두 문장씩 내가 짝을 지어놨는데 이 두 문장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명사절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좀 보고 갈게.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자, 밝혀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서술어야. 자, 서술어인데 자, 그럼 무엇이 밝혀졌냐면 사실이 밝혀진 거야. 자, 주격조사 이를 통해서 주어를 만들었지. 자, 그러니까 격조사는 그 문장 성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적인 표제라고 했고 그럼 주격조사부터 쓰니까 주어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된 문장인 거야. 자, 그런데 주어도 하나고 서술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혼문장이지. 자, 그런데 밑에 문장을 보면 자, 똑같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나왔어. 자, 근데 무엇이 밝혀졌냐면 자, 그가 범인임이 밝혀진 거야. 자, 똑같이 주격조사 이를 취해서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문장의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야. 그런데 주어 부분을 잘 보면 주어 안에 다시 범인이다 라고 하는 서술어가 쓰였고 이 서술어 앞에 그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어. 자, 범인이긴 범인인데 그가 범인인 거야. 자,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이 문장이 지금 뭐가 된 거냐면 격조사를 취해서 주어가 된 거거든. 자, 그러면 똑같이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의 구조는 주어 서술어가 됐지만 차이점은 위의 문장은 사실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주어 역할을 한 반면에 지금 아래 문장은 그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주어의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어의 역할을 하는 절, 우리가 이거를 명사절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자, 또 하나 밑에 문장을 보면 자, 기대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나왔어. 자, 근데 누가 기대를 한 거냐면 내가 기대를 한 거거든. 이게 주어지. 자, 그리고 나는 기대했다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그럼 기대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무엇을 기대했냐면 합격을 기대한 거야. 자, 목적격 조사 을을 취해서 지금 여기에 목적어가 된 거야. 자,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나라고 하는 주어와 기대하다라고 하는 서술어 한 번씩만 나왔어. 자, 그런데 밑에 문장을 보면 자, 기대했다라고 하는 똑같은 서술어가 나왔어. 근데 누가 기대한 거냐면 내가 기대한 거야. 자, 그럼 얘는 주어가 되겠지? 그럼 뭘 기대한 거냐면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 거야. 자, 똑같이 목적격 조사를 취해서 자, 목적어가 된 거지. 자,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의 구조는 동일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구조는 동일한데 차이점은 위의 문장은 합격이라는 명사가 한 단어가 목적어 역할을 했는데 지금 아래 문장은 목적어 자리를 보니까 다시 해결하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쓰였어. 자, 그러면 누가 해결하는 거냐면 친구가 해결을 하는 거고 자, 이게 주어가 되겠지. 자, 그러면 무엇을 해결하냐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야. 자, 그럼 목적어까지.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이 지금 이 바깥 문장에 자, 를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를 취해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어떠한 문장을 하나의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는 문장이라고 했고 자, 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성분 역할을 하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시를 다시 보면 이 문장은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야. 자, 무엇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범인이다. 이런 문장이 두 개가 지금 요 문장 자체가 지금 요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근데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범인이다의 다를 지우고 이 명사형을 만드는 임을 쓴 거지. 그래서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이 밑에 문장의 예시를 보면 이것도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나는 무엇을 기대했다. 자, 요 문장이 하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아는 문장이겠지? 자, 근데 그 밑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요 문장 자체가 지금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대로 들어가면 자,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다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상하니까 자, 여기에 다 대신에 기를 붙인 거야. 자, 명사형을 만드는 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성어미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미음, 자, 여기서는 기 라고 하는 어떤 이 명사형을 만드는 전성어미를 붙여서 자, 이 자리들에 지금 집어넣은 건 거야. 자, 이렇게 구성된 것. 그래서 지금 주격조사 이가 붙어 있으니까 지금 요 자리는 주어가 될 거고, 자, 목적격조사 을이 붙었으니까 요 자리는 목적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문장을 더 보면, 자, 봄비가 예년보다 이르다 그랬어. 자, 요 문장을 보면, 자, 이르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나왔는데 뭐가 이르냐면 봄비가 이른 거야. 자, 요게 주어가 될 거지. 자, 근데 이르긴 이른데 예년보다 일러. 자, 그럼 요게 지금 요 말이 꾸며주는 말인데, 자, 보다라고 하는 게 부사격 조사야. 이 부사격 조사 앞에 예년이라고 하는 명사를 쓴 거거든. 그래서 얘가 문장 성분이 부사격 조사를 붙였으니까 부사어가 되겠지. 자, 그러면 단어가 격조사를 취해서 부사어가 된 건데, 자, 밑에 문장을 보면 이르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나왔어. 그럼 뭐가 이른 거냐면 지금이 이른 거야. 이게 주어지. 근데 뭐에 이른 거냐면 내가 밥을 먹기에 이른 거야. 자, 부사격 조사를 똑같이 써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뒤에 있는 이르다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쓰인 건데, 이 부사어 자리를 잘 보면 아까 위의 문장에서는 예년보다라고 하는 그 명사에다가 단어에다가 보다라는 격조사를 붙였는데 여기는 먹다. 자, 그러면 서술어가 또 나왔고, 그럼 누가 먹냐면 내가 먹는 거지. 요게 주어가 되고, 뭘 먹었냐면 밥을 먹은 거야. 목적어가 되겠지. 자,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같은 이 문장이 지금 부사격 조사 에를 붙여서 서술어를 꾸며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 이 말인 거야. 자, 여기에 이 문장도 두 개로 나눠보면 하나는 지금은 무엇에 이르다. 자, 요렇게 하나의 문장이 있고 얘가 아는 문장이 되겠지. 그러면 안긴 문장은 내가 밥을 먹다야. 자, 그러면 요 문장이 지금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면 요 부사격 조사 앞에 부사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자, 근데 그대로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다 대신에 요거를 명사형 어미 기로 바꿔서 먹기에 이르다 이렇게 붙인 거지. 그래서 위의 문장 지금은 뭐에 이르다가 아는 문장이라면 내가 밥을 먹다가 그 속에 안긴 문장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자,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보면 범인이다 할 때는 이 임.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해결하게 할 때도 기.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자, 밥을 먹다 해도 요 기. 자, 요것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표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명사절이 쓰인 거야 라고 하는 문법적인 표지가 쓰인 거니까, 자, 음이나 미음, 받침이 없는 말은 미음, 받침이 있는 말은 아닐 때는 기. 자, 이렇게 음이나 기를 써서 우리가 그 문장 내에 안겨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명사절로 안겼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예시를 우리가 봤으니까 자, 명사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줘볼게. 자, 명사절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절 전체가, 자, 주어 서술을 갖춘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인데 그 명사가 놓이는 자리가 주로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어. 자, 이런 것들에 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놓이는 절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명사절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실현. 요 실현 양상이 중요한데, 자,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 음이나 기를 붙인다. 이 절 표지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각각의 절들이 자, 서술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절들은 그것이 이 절 자체가 어떤 절이다라고 하는 이 표지들을 가지고 있어. 이 어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표지를 정확하게 숙지하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해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야. 자, 그래서 실현이 될 때 우리 아까 전에 범인임 할 때는 미음을 붙였고, 자, 그 다음에 먹기 할 때 기를 붙였고, 그 다음에 해결하기 할 때도 기를 붙였어. 그래서 이 미음이나 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절표지 잘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음이나 미음이 만들어진 명사절과 기로 만들어진 명사절.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구분해놓고 어떤 의미를 집어넣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양상들을 따져보니 그렇더라는 거야. 근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예외적인 게 있으니까 아, 대략적으로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 자, 사건의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자, 이 명사절이야. 자, 밑에 예문을 보면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건데 밝혀졌는데 철수가 합격했음이 밝혀진 거야. 자, 그런데 이 이가 붙었으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주어 자리 다시 보니까 합격했다. 철수가 합격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어와 서술의 관계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철수가 합격했다는 어떤 합격이라고 하는 사건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야. 그리고 주로 자, 미음이나 명사절이 쓰일 때는 이렇게 보통 그 의미 자체가 완료의 의미를 띌 때가 많더라. 꼭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완료의 의미를 띌 때가 많더라라는 의미인 거야. 자, 그리고 기도 보면, 근데 기는 음과 좀 다르게 그 사건이 완료되지 못하고 미완료일 때가 많은데, 자, 예문을 보면 자, 빌었다 이게 서술어지. 자, 근데 누가 빌었냐면 내가 빌었어.
자, 진정으로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니까 빼고 나서 보면 무엇을 빌었냐면 농사가 잘 되기를 빈 거야. 자, 목적어 자리지. 자, 르리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부터니까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 자리를 잘 보면 되다 라고 하는 서술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농사가 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어. 근데 농사가 잘 되기를 빌었다는 건 아직까지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자, 그래서 어떤 완료되지 못한 미완료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쓰이는 양상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건이 완료될 때는 명사절이 쓰이고, 자, 사건이 주로 완료되지 못했을 때는 기명사절이 쓰이더라 이렇게 쓰이지만 모든 문장이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자, 근데 이런 양상들이 있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의미적인 면에서도 명사절과 기명사절이 구분될 수 있구나 정도만 너희 머릿속에 활성화 시켜놓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EBS에 최근에 이와 관련된 것도 담아놓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겉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종결형으로 끝난 문장이, 자, 종결형 뭐뭐다라고 하는 종결형 내지는 뭐 청유형, 명령형 다 종결형이긴 한데 그 종결형으로 끝난 문장에 자, 뭐뭐는 것 이런 것들이 붙어서 되는 것과 자, 관형사형으로 된 문장에 바로 것이 붙어서 되는 것, 이렇게 것이 붙어서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겉명사절 대부분은 명사절과 바꿔 쓸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야. 자, 그런데 이 겉명사절이 자, 종결형으로 끝난 문장에 는 것이 붙어서 되는 것, 자, 요게 지금 요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에 종결형 다가 붙고 그 뒤에 는 것이 붙었잖아. 뒤에 관형사형으로 된 문장에 뒤에 것이 붙은 것. 자, 관형사형으로 된 문장에 뒤에 것이 붙은 것. 이거 위의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건데, 자, 이때 이것들이 대부분 명사절로 바뀌어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명사절로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하구나. 자, 이것도 알아둬야 되지만 이 건명사절은 관점에 따라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맞았다 틀렸다를 말할 수가 없어. 자, 공부하시는 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 문법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자, 무엇으로 이건 무조건 전부 다 명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 자, 예를 보면 이런 거야. 자, 확실하다. 자, 서술어인데 자, 무엇이 확실하냐면 철수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이건 명사절로 보는 거야. 지금 이가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거는 하나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근데 어떤 관점이 또 있을 수 있냐면 여기에 확실하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어. 근데 확실한 것이 뭐냐면 것이 확실한 거야. 이렇게 주어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 돌아온까지가 철수가 집에 돌아온까지가 이 것을 꾸미는 이렇게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뒤에 관형절을 다시 배우겠지만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관형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밑에도 똑같은 건데 자, 우리가 확실하다가 서술어고 그 다음에 거시를 만약에 주어로 본다면 우리가 앞에 있는 자, 이 것은 것이라고 하는 의존명사가 있는 이것을 꾸미는 이 부분은 관형어로 봐야 되고 관형어 역할을 하는 자, 이 속에도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니까 관형절이다. 자, 이렇게도 보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어가 자, 철수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여기까지 이 이가 붙은 주격조사 이 앞에까지 전체를 다 주어로 본다면 이것은 명사절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명사절이 맞는 거예요, 관형절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시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출제하느냐. 자, 지난번에 내가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예시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너희가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가 아니라 이것이 시험장에서 당황스럽고 처음 보는 말이 되지 않으려면 아, 이렇게 관형절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명사절로 볼 수도 있구나. 그럼 명사절까지를 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것까지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관형절로 본다면 것은 의존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 건데 그 앞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냥 것이라는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부분이구나. 자, 이렇게 너희들이 구분해서 정리를 해둬야 시험에서 어떤 관점인지를 확인하고 시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건명사절은 굳이 설명하지 말까 하다가 이 부분에 관련된 게 EBS에서 종종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을 또 시험 문제에서 맞닥뜨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정리를 했고 명사절은 이게 다야. 자, 우리가 봤었던 예문들 중심으로 자, 그렇게 명사절을 우리가 정리를 다 한 건데 자, 요 내용만 머릿속에 숙제를 잘하면 명사절에 관련된 문제들은 너희들이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 철저히 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절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한다든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반복 숙지해서 자, 이 강의를 여러 번 되풀이 보든 아니면 너희가 문장을 써놓고 판단하든 간에 복습 열심히 해서 자, 잘 정리된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관형절에 관련된 수업을 할게. 자,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